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작은 분자, 바로 수소, H2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이게 우리 몸, 특히 암과 관련해서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수소. 이게 사실 우주에서는 제일 흔한 원소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의학계에서는 최근 들어서 그 치료 가능성, 특히 뭐랄까 강력한 항산화 능력 때문에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항산화 능력.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. 그래서 오늘 수소가 도대체 뭔지,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, 그리고 암 치료와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, 그리고 투여 방법이나 안전성까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수소가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작다는 거 말고 뭐 특별한 게 있나요? 맞습니다. 일단 크기가 매우 작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그러니까 세포막을 그냥 쉽게 통과하고요. 세포 안 깊숙이, 뭐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같은 곳까지도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. 와, 어디든 갈 수 있군요. 네.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. 수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 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드록실 라디칼 플러스 OH 같은 해로운 활성산소만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는 겁니다. 잠깐만요. 선택적으로요? 그럼 모든 활성산소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? 네, 바로 그 점이 수소의 아주 독특한 장점입니다.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활성산소, 예를 들면 신호 전달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은 건드리지 않아요. 오, 네, 그러면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그 가장 해로운 종류의 활성산소만 딱 골라서 중화시키는 거죠. 이게 또 항염증 효과나 세포 사멸 조절 같은 걸로도 이어지고요. 정말 똑똑한 항산화제네요. 그럼 암과 관련해서는요, 연구 결과 같은 게 좀 있나요? 네,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세포 실험, 인비트로나 동물 실험, 인비보 결과들이 많은데요. 이런 연구들이나 이걸 종합한 분석들을 보면 수소가 암세포 증식을 좀 억제한다거나 종양 성장을 늦춘다거나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결과들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.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. 그렇군요. 혹시 실제 암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결과도 있을까요? 예를 들면 항암 치료 부작용을 줄인다거나 그런 거요?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.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요. 수소요법이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시스플라틴 같은 특정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. 오, 예를 들면 어떤 부작용이요? 네. 예를 들면 뭐 방사선 치료 후에 청력 손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혈액 속의 활성산소 대사물질 수치를 낮춘다든지 결국 이런 게 환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죠. 그렇겠네요. 치료받는 것도 힘든데 부작용까지 심하면. 그렇죠.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암, 예를 들어 폐암세포 표면에 있는 CD47이라는 뭐랄까, 나 공격하지 마 신호를 방해해서 암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관찰되기도 했습니다. 와, 흥미롭네요. 아까 그 신경교정 수술 후에 뇌 부종 감소 효과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연구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그 연구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. 신경교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었는데요. 수술 전으로 수소랑 산소 혼합가스를 흡입하게 했어요. 네. 그랬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수술 후의 뇌 부종 부피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거죠. 그리고 부가적으로 깊은 수면 시간이 좀 늘어나거나 수면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일부 관찰됐다고 하고요. 단순히 가스를 마시는 걸로 그런 효과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. 그럼 이런 수소는 보통 어떻게 투여를 하나요? 마시는 건가요? 아니면?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가장 흔하고 연구가 많이 된 건 역시 가스 흡입이에요.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흡입 장치들이 있거든요. 네. 뭐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 같은 건데 이걸로 안전한 농도를 맞춰서 코나 마스크로 흡입하는 거죠. 아하. 그리고 수소가 많이 녹아있는 물, 그러니까 수소수를 마시는 방법도 있고요. 또 수소를 녹인 생리식염수를 주사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쓰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안전은 한가요? 수소하면 왠지 좀 폭발 위험 같은 게 걱정되기도 하는데.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당연히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. 그래서 의료용으로 쓸 때는 폭발 하한선 농도, 이게 공기 중에 약 4% 정도인데 그 미만의 낮은 농도를 사용합니다. 4% 미만으로요? 네.
또는 안전장치가 잘 갖춰진 기기를 사용하고요. 그리고 사실 심해 잠수부들이 감압병 예방하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훨씬 고농도의 수소 혼합 기체를 사용해 왔어요. 아, 잠수부들이요. 네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성의 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? 현재까지 보고된 여러 임상 연구들을 봐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보고는 거의 없습니다.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특정 질환, 심정지 후 증후군이 난 코로나19 같은 데 의료적 사용을 승인하거나 권고하기도 했고요. 그렇군요. 그래도 아직 연구의 한계점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?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아직은 대규모 임상시험이 좀 더 필요해요. 그리고 연구 대부분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주로 이루어져서 다른 인종이나 그런 집단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지 검증이 더 필요하고요. 네. 그리고 최적의 투여량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히 어떤 경로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작은 수소 분자가 우리 몸, 특히 암과의 싸움에서 어쩌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, 또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까지 잘 짚어주셨네요. 특히 필요한 활성산소는 놔두고 해로운 것만 골라서 없앤다는 선택성, 이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수소는 분명히 더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 몸속, 특히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자연적으로 수소를 만들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렇다면 외부에서 이렇게 수소를 보충해 주는 거랑 아니면 우리가 식단 같은 걸 조절해서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소 생성을 늘리는 거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식이 우리 건강에 더 좋을까요? 뭐랄까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와,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. 우리 몸 스스로 수소를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것. 흥미로운데요. 자,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